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조성현 교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왜 나왔냐? 아주 중요한 이 조성현 선생님의 경험을 또 사례를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뭔가 화가 한번 나면 주체할 수 없고 그 화를 특히 친구들한테 많이 표현을 해서 폭력적인 부분도 많이 드러나서 한번 화를 내게 되면 주변이 잘 안 보이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는 게 없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폭발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전교에서 가장 유명한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아이로 주위에 걸리기만 해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하면서 공격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따르는 거는커녕 지 하고 싶은 대로 난리 지랄 브루스를 치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제가 4학년 2학기 때부터 ADHD 약을 먹게 되었는데요. 약을 먹기 전보다 약을 먹고 나서 더 폭력적인 행동이 많아지고 더 정도가 강해졌어요. 그러게요. 사실 나는 이 유달리가 전교에서 유명한 폭탄이고,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니까 3학년 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고, 거의 유달리 4학년 담임생은 거의 돌아가시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다가 제가 내 반에 있어가지고 부모는 약도 안 먹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담임생은 놀랍고 두렵고 그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그 부모한테 얼마나 열심히 전화를 하고 압력을 넣었으면 그때까지 4학년 1학기 때까지 약을 안 먹던 애를 4학년 2학기가 됐어야 약을 먹이게 됐는가, 그 배경을 한번 추론해보면 4학년 담임교사의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 선생님의 또 발작적인 행동이 학부모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이 되는데, 그분이 얼마나 심한 압박과, 저는 그분이 유달리 때문에 자살 안 한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또 유달리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교사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그 학급의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자괴심에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지막 호소를 한 것으로 유달리가 약을 먹게 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충분히 그 선생님의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동시에 이제 학교 이제 관리자분들의 권유와 그리고 그렇죠. 위클래스의 상담교사의 권유까지 합쳐져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유달리는 고위험군으로 확실히 떴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1학년 때는 부모가 체크하기 때문에 유달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더라도 부모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 4학년 때 하게 되면 유달리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지가 보고 느낀 대로 체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나 확실한 고위험군으로 오는 거야. 관심군 수준이 아니라 고위험군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다가 위센터 선생님도 고위험군으로 나왔으면 당장 전문기관에 보내가지고 약물 치료가 답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안 하면 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거나 최소한 심할서를 써야 되는 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 맞습니다. 동시에 어떤 구도가 되냐면 얘를 내버려 두면 나머지 아이들을 위기에 밀어넣는 구도가 돼버리니까 다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달리 학생을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믿음이 더 클 것 같아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의 공부할 수 있는 권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학교 관리자나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최후의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한테 약을 안 먹이면 당신 애는 학교에 등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약을 먹도록 해요. 약을 먹으면 애가 쓰러져 자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아이 2학기 때 삶을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자주 여쭤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데 혹시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약을 먹은 후부터는 1, 2, 3교시 때는 굉장히 얌전해졌다. 수업 시간대 참여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게 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점심시간 4교시 점심시간 때부터 이제 더욱더 격렬한 폭발 반응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그래서 뭘 가지고 화가 났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1교시 때 있었던 이야기를 4교시 때 꺼내면서 화를 낸다거나 아 그러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는 구도가 돼버렸네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 말은 네. 지금 유달리가 먹은 약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려주는 거죠. 네. 정신과 약물은 정신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유달리가 열을 받고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유달리의 신체를 억압하고 마취시키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얘가 그 약발 때문에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본인 머리나 이 마음이나 가슴으로는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몸을 옥죄는 이 정신과 약물의 효과가 점심시간쯤 지나서부터 적어지니까 이 과거에 쌓였던 생각들이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더 폭발시키는 놀라운 정신과 약물. 말은 정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체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이 약물의 효과를 생생하게 경험하셨다 이 말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왜 화를 내지의 맥락이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1, 2교시 때 이랬던 거를 네. 어떻게 애가 4, 5교시 때 기억을 해가지고 그렇죠. 연결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다른 아이들 반응을 보니까 유달리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한테는 마치 당장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 그렇죠. 일이- 생생하게. 네. 이게 이게 보통 부부관계도 싸우는데 가장 황당할 때 꼭 니 내 연애할 때 그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할 때 네가 이랬는데 지금 아니 지금 그게 10년이 지난 전이 이야기야 20년이 지난 전 그거를 갑자기 떠나가지고 한쪽이 뭐라고 그럴 때는 야 이거 진짜 돌아버려야 돌아버려. 마음 같았으면 내가 이 결혼 물르고 싶다는 생각이 수십 번 들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결혼을 어떻게 물러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고 살아야 돼요. 네, 딱 어때요? 비슷한 구도인 게 교실 안에서는 어차피 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부 그러게요. 비유를 하신 게 딱 맞는 게 네.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여기서 한번 화를 내면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다른 반으로 옮길 수도 없고 다른 학교로 바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 아이가 막 1교시 때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지 그랬니?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벌어질 거고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고 난들 그때 이야기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그런데 그렇죠. 그놈의 약물이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그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결코 천사처럼 안 보여요. 맞아요. 악마처럼 보여요. 선생님이 이 아이가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그럼요, 물어봤던 그럼요. 모든 질문들과 시도들이 아이한테는 나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나 지금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요? 라는 구도로 그럼요. 아주 명확하게 이제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 아이는 이제 화가 날 때는 아무것도 이제 거리낄 게 없는, 거칠 게 없는 그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자, 그런 이제 황당한 상황을 조성현 쌤이 가끔씩 그 담임쌤으로부터 들었는데, 근데 웬만한 애들은 아침에 그 약을 먹으면 대개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심지어는 돌아와서 저녁 먹을 때도 여전히 약 기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유달리는 유달리 나름대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애가 독한 놈이야. 강한 애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 수준이나 자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총기가 넘치는 애라는 거예요. 달리야, 너 약을 먹고 나서 좀 뭐가 바뀌었니? 라고 이야기할 때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화가 덜 나긴 해요. 그런데 다른 느낌도 잘 안 나요. 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럼 달리야, 너는 약을 왜 먹는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는 사실 분노 조절 장애 같은데 병원에서는 ADHD래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러면 달리야, 그러면 ADHD하고 장애는 뭐가 달라? 그러니까 장애는 고칠 수 없는 거고요. ADHD는 병이에요. 이야, 유달리마저도 이 정신과 의사나 이 이야기에 벌써 세뇌된 거를 아주 잘 이야기를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애와 병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른 수학적 능력이면 되게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니까 떨어져서 뭔가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엄청 똑똑한 애인데 이 상황이 벌어졌고요. 자기 스스로 약을 먹은 경험에 대해서 전 잘 안 느껴져요. 다른 감정도 잘 안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럼 너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니까 이상하고 싫어요. 그 느낌이. 아마 유달리한테 누구도 너가 약을 먹었을 때는 너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니? 너는 어떤 마음이 됐니? 너가 그렇게 유달리 난리를 치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너는 어떤 마음이었니? 이거를 달리한테 물어보는 인간은 또는 어른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달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면 조 선생, 네. 그랬을까요?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 아이는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절규하듯 뿜어냈는데 그러게요. 사람들은 너는 왜 다른 애들을 공격했니? 왜 피해를 줬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 그러면 제가 힘들고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라는 그 구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웬만한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고 불편하고 해도 숨기거나 다 참는다고 그러죠. 근데 너는 왜 못 참니 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 니는 네 눈에 보인다고, 네가 생각한다고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참고 조용히 있어.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2학기 때 교육청 연계기관 그 상담센터에 가서 이제 지내고 나서 뭐 연극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결론이 뭐였니? 그랬더니 더 참으라. 참을 수 있다. 그렇죠. 참을 인을 세 개만 세우면 이 살인도 막는다라는 고전적인 가르침을 네. 저기 옆에 있는 형아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지금 잘 참아서 저렇게 잘 변화하고 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육 환경은 조금이라도 자기만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애들을 다 정신병자, 정신병 환자로 만드는 것이 교육 환경의 기본적인 교육 방침이다. 이걸 지금 조성현 선생은 증명하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너무 정확하시고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 때부터도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었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왜 여기서 계속 화를 내고 있을까를 어떻게 알아갔을까? 유달리 입장에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4학년
2학기가 될 때까지 전교에서 유명한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지냈던 유달리 군의 이야기를 옆에 있는, 지금 저 옆에 있는 조성현 쌤께서 이 담임 쌤으로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는 조성현 선생님이 주로 6학년 담임쌤을 하다가 유달리를 위해서, 또 유달리를 더 이상 학교에 시한폭탄으로 만들 수 없다는 당신만의 거의 자살 특공대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WPI 심리 상담을 배우는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더욱더 인식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자청하시고 유달리를 저희 반에 꼭 배정을 해주세요 라고 조성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담임 교사로 전교에서 이 모두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지금 취급받는 유달리 군의 담임 교사로 지금 장렬하게 전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폭탄 제거반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 유달리 군과 지내게 됐는가. 올해 2025년 3월부터 일어났던 일이고, 한 학기 동안 5개월 동안 유달리 군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달리 군과 함께한 조성현 쌤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올해 3월부터 담임 교사로 유달리와 함께 이제 폭탄 제거반으로 활동을 했느냐, 아니면 폭탄 처리반이 됐느냐, 아니면 장렬하게 폭탄과 함께 산화를 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황심소 내란 극복 심리 강의 시리즈. 마음의 아픔을 분노로 표현하던 금쪽이 유달리 상담 사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오전 7시 방송됩니다. 심리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